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이 연달아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30일 동안만 16만 개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이는 새로 채굴되는 양의 11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아시나요? 마치 작은 시냇물에서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거대한 댐에서 물을 저장하는 속도가 11배 빠른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댄 모어헤드의 판테라 비트코인 펀드가 출시 이후 무려 13만 % 수익률을 기록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2억 달러로 추가 매수를 단행했어요. 또 14년간 잠들어 있던 8만 개 비트코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0억 달러를 돌파해서 전 세계 기업 중 상위 7위에 랭크됐다고 해요. 도대체 비트코인 생태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이 지난 30일 동안 16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한 달에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11배가 넘는 양이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 공장에서 하루에 1000개를 만드는데 기관들이 하루에 11,000개씩 사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공급 수요 불균형이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죠. 마치 인기 있는 한정판 상품이 매장에서 사라지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현상과 똑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OTC 비트코인 공급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OTC가 뭔지 아시나요? 장외 거래라고 해서 큰손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축적 주소들도 같은 기간 동안 약 5만 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보유했다고 해요. 이는 시장 역학이 장기 보유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크립토 퀀트 분석가 악셀 애들러는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시작하면서 낮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이런 패턴이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에요. 이제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골드만삭스 출신 댄 모어헤드가 이끄는 판테라 캐피털이 출시 이후 13만 %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13만 %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100만 원 투자했다면 지금 13억 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 숲이 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성장이죠. 모어헤드는 2013년 비트코인을 65달러에 샀다고 해요. 그해 말 가격이 1000달러까지 올랐지만 마운트 곡스 사태로 85%나 폭락했죠. 그 혹독한 시기를 견뎌낸 그의 철학이 뭘까요? 정말 인상적인 건 2016년에 겨우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전 세계에서 170번의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모어헤드가 다른 비트코인 맥시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XRP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더 넓은 생태계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현재 판테라는 40억 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50억 달러 규모의 5번째 펀드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벤처 투자의 86%가 수익을 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성과죠. 기업들의 비트코인 러시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다시 42억 달러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거든요. CEO 마이클 세일러는 최종 목표가 150만 개 비트코인 보유라고 밝혔는데 이게 전체 공급량의 7%에 해당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회사가 전체 공급량의 7%를 독점한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흥미로운 건 이런 소식에 대한 시장 반응이에요. 8월 4일 장전 거래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3.04% 급등했지만 전날에는 자본 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로 9% 하락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레버리지 비트코인 전략이 고수익 고위험의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이 아니에요. 게임스퀘어는 2,717개의 이더리움을 추가했고 시쿠앙스는 평균 11만 7,360달러에 85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해요. 현재 200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일까요?
일본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상위 7위에 랭크됐거든요. 메타플래닛이 최근 463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서 총 보유량이 17,595개가 되었다고 해요. 평균 매수 가격이 10만 1,422달러라니 정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CEO 사이먼 게로비치는 지속적으로 주당 비트코인을 늘려가겠다면서 장기 전략을 강조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9천 달러에서 11만 4천 달러로 떨어졌는데도 계속 매수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메타플래닛은 앞으로 5,550억 엔, 우리 돈으로 37억 달러 규모의 영구 우선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투자 전략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현재 메타플래닛은 코인베이스를 넘어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수가 1분기 24개에서 3분기 초 35개로 늘어났다고 하니 정말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디어도 7월에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발표해서 기업 암호화폐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도 벌어졌어요. 14년간 잠들어 있던 사토시 시대 비트코인 지갑 8개에서 총 8만 개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각 지갑이 정확히 10,000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초기 채굴이나 거래로 얻은 비트코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움직였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비트코인들이 거래소로 가지 않고 새로운 세그윗 주소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를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한 선제적 보안 조치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에 왜 위협적인지 아시나요? 기존 P2PK와 P2PKH 주소들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해서 개인키가 노출될 위험이 있거든요. 전체 공급량의 약 25%인 59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더 미스터리한 건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추가로 28,600개 비트코인이 갤럭시 디지털로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30억 달러가 넘는 규모죠.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지저스로 불리는 로저버와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양자 공격에 취약한 지갑들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BIP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거시경제 환경도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게 되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이런 기대감이 이미 시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많은 참여자들이 거시경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승 잠재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도 있을 수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이런 조정은 보통 일시적이고 장기 궤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기관 매집과 OTC 공급 감소 트렌드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 공급을 흡수하면서 시장은 상당한 상승 움직임 전에 더 많은 통합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규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디지털 자산 규제 개혁을 시작했다고 해요. SEC와 CFTC 간의 명확한 암호화폐 감독 분할이 발표되면서 시장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기관이 어떤 암호화폐를 관할하는지 명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규제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쉬워져서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교통 신호등이 명확해져서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프랑스에서는 핵발전 기반 비트코인 채굴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채굴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죠. 제타체인과 구글 클라우드가 AI 기반 유니버설 앱 빌더톤을 시작해서 웹3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어요.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당한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을 둘러싼 모든 변화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기관들의 16만 개 맷집, 댄 모어 헤드의 13만% 신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52억 달러 투자, 메타 플래닛의 20억 달러 돌파까지 모든 것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16만 개 매집이 새로 채굴되는 양의 11배라는 건 정말 역사적인 수치예요.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진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댄 모어 헤드의 13만% 수익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마운트 곡스 사태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그의 철학이 결국 보상받은 거죠. 기업들의 러시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 플래닛, 트럼프 미디어까지 모두가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200개 넘는 상장 기업들이 이미 대열에 합류했고요. 14년 잠들어 있던 8만 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보안 강화의 시작이에요. 비트코인이 미래 기술 변화에도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규제 환경도 점점 명확해지면서 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 SEC 프로젝트 크립토와 CFTC 감독 분할은 비트코인의 제도화를 가속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어요. 기관 채택, 기술 진보, 규제 명확성이 모두 한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비트코인이 진정한 글로벌 금융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글로벌 거시 경제와 기관 동향, 기술 발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산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기관 맷집 데이터부터 규제 변화, 기술적 분석까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부터 거시경제 동향, 기술적 발전까지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다뤄야 하는 자산이에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들을 커뮤니티에서 함께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완전 무료고 개인정보도 필요 없어요.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